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코로나19 알아야 알기입니다.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이 기자 코로나19. 이 시간 저와 같이 진행해줄 블리블리 최블리 최장군 최지은 아나운서와 오늘도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줄 코로나19계 허준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나왔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양구입니다. 네. 청취자께서 아까 제가 2시 2부 끝날 때 예고해드렸거든요. 네.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나온다 그랬더니 똘똘이 스머프 강양구 기자님 반가워요. 어울린다. 똘똘이 스머프. 그러니까 고맙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만족하세요? 네, 만족합니다. 네. 최블리 장군 나오셨네요. 네, 청취자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최블리 네. 플러스 장군.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또 이제 맞는 것도 같고. 바꿔야 돼요. 어떻게요? 맨체스터. 맨체스터 최. 영국식 발음 다시. 맨체스터. 맨체스터. 예. 네. 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 오전 0시 기준 이제 8명입니다. 증가했는데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10명 안팎이에요. 네. 확진자는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안심하긴 이른데 지금부터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듣고 계신 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로 보내주시거나 TBS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화제가 된 소식인데요. 코로나19에 걸리면 항체가 생깁니까? 네, 항체가 생깁니다. 네. 그럼 항체가 생기면 코로나19에 재감염이 안 됩니까? 그게 이제 고민거리입니다. 이게 비율이 굉장히 높던데요. 항체가 생겨도 재감염이 나온 네, 확률이.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이제 외국에서는 계속해서 연구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 연구 결과들이 막 헷갈리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과학기술 수준도 상당한 수준이고 또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2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네. 항체가 생겼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0% 항체가 생겼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궁금증이 하나 해결이 된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항체는 무조건 생긴다.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체를 몸속에 가지고 있는 그 20명 중에서 20명이 좀 넘는 숫자 중에서 절반 정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항체가 있으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몸속에 가진다. 근데 보통 이건 정상적인 패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체라는 게 어떤 바이러스나 균이 들어왔을 때 싸울 수 있는 뭔가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 싸울 수 있는 뭔가가 생겼고 보통 그것이 생기면은 다시는 안 걸리고. 그 싸울 수 있는 무엇인가가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무찔러야 되는데 네. 한 절반 정도는 완전히 무찔렀는데 절반 정도는 유전자 검사를 또 해보니까 바이러스가 양성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이건 되는 어떻게 거예요? 해석해야 할까? 이제 예. 이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몸속에 항체가 생기긴 했는데 그 항체가 충분한 양이 생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몸속에서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다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연구 결과가 하나 더 나오는데 네. 그렇게 항체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양성인 분들에게서 바이러스를 끄집어내 가지고 세포 배양을 한번 해본 거예요. 네. 외부에서 그랬더니 감염이 가능한 수준으로 바이러스가 증식되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네. 항체가 일단 생기면 설사 몸속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가 타인을 재감염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의미 있는 양이 아니다. 비실비실한 수준이다라거나 혹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몸속에 있는지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확인할 때는 유전자 전체를 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의 한 특징적인 부분, 두 부분, 세 부분 정도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몸속에 바이러스를 앓은 분들은 바이러스는 없지만 죽은 바이러스의 조각들이 몸속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죽은 바이러스의 조각들을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은 마침 그 죽은 바이러스의 조각에 유전자 검사에서 탐지하려고 하는 그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죽은 바이러스인데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때는. 있어요. 검사를 했을 때는. 알겠어요. 그 쉽게 좀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이 코로나19 이야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겨울에 앓게 되는 감기에 걸렸어요. 네. 그리고 한번 걸리면 이제 그 겨울은 감기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뭐 항체가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기 같은 경우에는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워낙에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 달에 걸린 감기와 다음 달에 걸린 감기의 바이러스가 아. 다른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냥 계속 골골하다가 그렇죠. 그렇게 보내는 경우가 생기는 게 생기는 게 바이러스가 워낙 종류가 바이러스 많아서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럴 때 여러 가지의 바이러스가 있어서 감기에 걸리는데 그렇게 나으면은 이미 그 감기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똑같이 경우죠. 코로나19든지 항체가 자, 생긴다는 거고. 이런 경우 생각해 볼게요. 가족 중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걸려요. 네. 그러다가 골골대면은 아빠가 걸리고 맞아요. 다시 또 그러니까 한 바퀴 아이가 돌아요. 한 바퀴 돌잖아요. 예. 그런데 한 바퀴 도는데 다시 도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집안에서 그 시점에 돌았던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항체들이 몸속에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바이러스에 감염이 노출이 되어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쉽게 독감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독감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계절 독감에 대응하기 위해서 10월, 11월에 어르신들한테 또 아이들한테 독감 백신 맞으라고. 저도 네. 작년 가을에 맞았어요. 네, 저도 항상 맞거든요. 근데 독감 백신을 맞으면 2주 후에 그 독감 백신 때문에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몸속에 네네. 생깁니다. 2주 후에. 2주 후에 네. 보통 2주 정도가 걸리거든요. 2주 후에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는 독감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면 그 독감 바이러스 이겨내는 백신 거죠. 때문에 생긴 항체 때문에 예. 이겨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네. 근데 문제는 독감 백신 때문에 몸속에 생긴 항체는 계속해서 그 양이 적어져요. 아. 그래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거의 의미가 없는 유효 수준으로 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유효 기간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한 번씩 매년 맞아야 독감 백신을 되는군요. 맞아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독감에 대한 백신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백신은 없는 아직 거죠. 개발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백신이 개발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독감 백신은 맞아도 항체의 지속 기간이 몸속에서 6개월밖에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만약 코로나 백신 나오면 코로나 어떻게- 백신도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코로나 매년 백신도 맞아야 돼요? 마찬가지고 네. 지금 코로나 면역 항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신 분들이 몸속에 항체는 100% 생겼는데 그 항체가 얼마나 유의미한 수준으로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있을지 그 기간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은 항체의 수준이 굉장히 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바이러스가 내년 겨울이나 혹은 내후년에 돈다 그러면은 올해 걸렸으니까 나는 안심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상황이 확신할 수는 올 없다라는 수 있다. 거죠. 아니 7600번님이 따뜻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더디다는데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계절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이 전파도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의 날씨와의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으로 모아지고 네.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정부는 또 올 가을이나 겨울에 코로나19가 또 2차 유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한번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점 찍고 지금 사그라지는 국면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 수준에서 이번 유행이 끝나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유행의 국면은 끝났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을 겨울의 어떤 시점에 다시 재유입이 되는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때 또 지난 겨울에 겪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이 다시 한번 반복될 수도 있다라는 네.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유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지역사회 지역사회, 감염이 또 시작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 거다 이거. 네네. 그러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베스맨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어제 독일에서 백신과 관련해서 임상시험, 인체 임상시험 허가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자, 진행이 된 거죠? 제가 정리해드리면은 현재 지금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임상 시험을 하는 백신은 3군데, 미국에 2군데, 그리고 중국에 1군데. 그리고 독일에서는 임상시험 실시와 관련된 새로운 백신에 대한 허가가 떨어졌고요. 영국에서도 지금 새로운 백신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허가 뉴스가 조만간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임상시험 단계에 임상시험을 하고 있거나 혹은 그 단계에 접어든 게 전 세계적으로 5개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빨리 임상시험을 시작한 게 미국의 모더나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된 백신이에요. 네. 근데 그건 3월 6일부터 미국 서부 북쪽에 있는 워싱턴주에서 네.
한 45명을 상대로 해서 45명을 상대로 해서 지금 임상시험 일상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그 모더나사에 있는 직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백신이 완전히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3월부터 18개월이 걸릴 것 같다. 직접 가보셨어요 미국에? 그러면은 내년 내년 6개월이 걸릴 것 아니, 같다.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하세요? 네, 좀 팠습니다. 네. 똘똘이잖아요 스머프. 똘똘이 스머프. 그 똘똘이 스머프 관계자는 코로나를 따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어. 정말 공부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네. 이제 수시로 전문가들이랑 의견 교환하고 뭐 음. 자문회의 같은 데 가서 회의도 하고 그래요? 등등등. 그러면 뭐 정은경, 권준욱 본부장, 부본부장 또 뭐 많은 그 의사분들 감염학회 쪽에 많이 아시겠네요. 네, 많이 알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은경 본부장이나 뭐 권준욱 소장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바쁘셔가지고 네. 뭐 이렇게 제가 통화하면 전화 바로 받고 뭐 그런 사이는 아니지만은 예. 예를 들어서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하시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방송이나 라디오에서 보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저랑 한 라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이거 아니 뭐 이렇게 자기 자랑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도 처음 봤네. 아니 신뢰가 더 가잖아요. 아니 술술 나오잖아요 자랑이. 아니 그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네. 저는 기자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의사라든지 혹은 PhD 닥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다양한 견해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계속해서 교류를 한 다음에 제 수준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만 그렇죠. 네, 아. 허리케인을 통해서 알려드린다는 아, 거. 그래요. 과학 전문 기자 타이틀 예.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정말. 21분인데 노래 너무 얘기 많은 거 노래 한 곡 좀 듣고 갈게요. 저 김경래 PD가 골랐는데 또 강양구 기자 고향이 양구가 아니고 저 목포라면서요? 네, 목포입니다, 네, 목포. 그래서 네. 이 노래를 골랐대요. 목포행 완행열차 장윤정 씨의 신곡인데 완행열차 요새는 없지 않나요? 요새 완행열차 없죠. 근데 저 예전에 여수까지 기차 타고 한 6시간씩 막 다녔던 기억이 근데 나요. 저 대학교 때 무궁화호 탔었는데 맞아 무궁화호 노래 들으세요. 6시간 반 걸렸어요. 노래가 뭔가 되게 구슬프네요. 네. 네. 가사는 다 들으셨죠? 한국말이니까 잘 들리죠. 예. 네.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것 같아가지고. 서정적인 노래 그러게요. 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 코로나19 얘기하고 있는데 황금 연휴 이제 진짜 코앞으로 다가와 있어요. 다음 주면 쭉 이어지는데 그 기사 봤습니다. 벌써 제주, 강원도 이쪽에는 예약이 꽉 찼다고 해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 황금 연휴가 되는 게 저 달력 있잖아요. 그쵸, 4월 30날이 석탄일이고 일주일 뒤 5월 1일이 5일이 이제 노동- 어린이날이고 5월 1일이 어린이날이요? 아니 5월 5일. 5월 5일. 네. 예, 그렇죠. 그 4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6일간의 황금 연휴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황금 연휴가 네, 말이지. 네. 그래서 지금 예약들을 하셔갖고 어디 좀 갈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어때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좀 우리 느슨하게 해도 되는 수준일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풀어도 괜찮냐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상당히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요즘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또 숫자들을 확인해 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던데 싱가포르가 딱 전형적인 예인 것 같아요. 네. 네, 싱가포르가 오래전도 아니에요. 불과 한 달 전에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50명 미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보다 조금 안 좋은 수준인데 거의 이제 우리나라 같은 수준이었던 거죠. 나름 그래서 관리가 잘 되는 나라. 전 세계에서 아시아에서도 이제 한국보다도 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방역 모범 국가로 많이 칭송을 했었는데 네. 불과 3주 만에 일일 확진자가 500명 수준이 되더니 이제 며칠째 1000명이 넘고 있어요. 네, 지금 10,000명이 넘는다는 그리고 거 이제 아니에요? 전체 확진자 확진자가? 숫자는 이제 10,000명이 넘었고 그렇죠. 인구가 싱가포르 인구가 얼마 안 돼요. 530만인데 예. 10,000명이 넘어섰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불과 한 3주 4주 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고 확 그냥 풀어지면은 네. 앞으로 3주나 한 달 후에 우리나라도 싱가포르 같은 상황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우리 방역 당국이라든가 다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갑 강남 성심대 네, 의사 그분도 싱가포르 얘기를 했어요. 반면교사를 좀 삼아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당부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전형적인 예로 딱 들면은
그 부산에서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낸 일이 이번 주에 있었잖아요. 네. 그 부산 의료원에서 군요. 네. 네, 환자를 돌보다가 네네. 아마 감염이 되신 간호사 네. 선생님이 계시는데 아빠와 그분이 함께. 가족을 네. 만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파가 네. 되었고 그 아버지가 학교에 행정직으로 계셨고 또 교회도 다니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녀가 접촉한 분들이 한 1,000명 이상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사회가 이제 바짝 얼어붙었었는데 지금 전파로 의심이 되는 확진 환자가 딱 한 명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행이네요, 근데 그래도. 천만 다행이죠.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감염이 되었던 그 부녀도 아예 안 만났으면 좋았겠지만 사회생활 하시면서 만나긴 했지만은 뭐 손 씻기 마스크 같은 거 하면서 최대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걸 차단을 했고 네네. 그분들과 접촉하는 분들도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시고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신 덕분에 접촉자들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전파가 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지역사회에서 이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가 그래요. 있는 거죠. 부산에 있는 새날교회 그때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얘기였었죠. 그게. 예. 네. 네. 그 청취자 질문 한번 답변 해볼까요? 3673번님 질문이 강 기자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생길 가능성 충분히 저 있습니다. 이거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무서운. 네.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걱정했었던 건 변종 인플루엔자 네네 바이러스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가지고 근데 독감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더 높고 거기에다 독성까지 강해지면 어떨까 걱정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1997년에 홍콩에서 발생한 H5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바이러스는 원래 오리나 닭한테만 걸리는 바이러스였는데 종간 장벽을 넘어가지고 사람한테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미. 근데 그게 치사율이 60%예요. 어. 근데 지금까지도 지금 중국 등지에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환자들이 예. 아직까지도. 네. 그런데 세계적인 전파가 안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왜 그래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전파가 안 돼요 아직까지는. 인수 소위 사람과 동물 인수 감염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전파가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그 가금류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거길로 한정이 돼버리는 한정이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독성이 강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상당한 수준의 전파력까지 획득하게 된다면 사람끼리의 감염까지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진다면은 야, 이거 끔찍하네요. 재앙 같은 일 아니야? 시사율 60% 하면서 많이 걱정을 했고 이제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감기라는 감기. 영화나 네네. 아니면 컨테이전 네. 이런 영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그런 새로운 독성도 강하고 전파력도 강한 변종 바이러스 가능성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굉장히 조심하고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그런 나쁜 그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존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또 네, 자기들끼리 또 계속해서 또 그걸 바이러스 스와핑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게 눈에도 안 보이니까 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근데 없으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가 네.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주 오지의 작은 마을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고 거기서 끝나버렸던 거죠. 근데 요새는 이게 막 근데 다 지금 다 퍼지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오지에서만 남아 있었을 바이러스가 툭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게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대항해 시절에 그 스페인이 이제 멕시코 그 아즈텍 문명 침범했을 때 천연두로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원주민이? 맞습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예요? 그것도 천연두로? 바이러스예요. 천연두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도 그래요? 접종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 우리 주사로 지금 맞잖아요. 그건 그 이후에 백신이 나온 거죠. 젠넌가 그 그렇죠. 사람이 네, 네. 백신이 나와가지고 천연두는 거의 이제 네, 없죠, 없어진 거죠. 네, 우두 접종이라고 네, 네. 했던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물어볼게요. 홍역 예방 접종 같은 거는 몇 차까지 맞는 건데 몇 차까지만 맞는 건데 이게 매년 맞아야 되는 독감 예방 접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거냐? 홍역 같은 경우에는 뭐 3차에서 끝나고 네, 뭐 이러잖아요. 홍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3차까지 딱 맞으면은 거의 평생 면역이 생겨요. 그 수준이 계속 유지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이러스나 세균마다 네. 몸속에 생긴 항체의 지속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맞는 백신 접종들 같은 네, 경우는 뭐 천연두, 홍역 뭐 맞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몇 것들. 차까지 맞으면은 그건 거의 평생 그 항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독감 뭐 이런 것들은 1년 되면 유효기간이 그렇죠. 돼서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마다 다 다른 거네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과학자들이 아직 백신도 안 나온 상태고. 안 나온 상태고. 네. 참.
지금 시각 3시 33분입니다. 아니 질문 더 해요? 예. 아, 예. 3030번님 코로나 바이러스 일본에서 넘어올 가능성은 없는지. 일본에서 넘어올 가능성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 심각하잖아요 지금. 아까 가을이나 겨울에 유행을 네. 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제 경로가 이런 경로입니다. 우리가 유행이 어느 정도 이제 잦아들면은 결국에는 공항문을 열 수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가 자연스럽게 열 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안 잡히고 있는 나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가 겨울이 되고 예. 바이러스에 좀 취약한 계절이 더 되잖아요. 그 남미 이쪽이 좀 더 남미 유행을. 이쪽 네. 그러면은 그런 쪽에서 계속해서 바이러스 환자들이 막 발생하고 있다가 가을 겨울이 되면은 그냥 갑자기 그냥 툭 그냥 북쪽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다시 마치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가 유행을 하는 것처럼 유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이 잘 잡지 못하면은 일본이 계속 아시아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전문 똘똘이 기자입니다. 강양구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실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질문 청취자 여러분 계속 보내주십시오. 코로나19 알아야겠습니다.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하는 이 기자 코로나19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답변하기 전에 최진우 아나운서 만약에 네. 맨체스터에 유학하다 이제 돌아왔잖아요. 네네. 만약에 지금 유학을 맨체스터에서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팬데믹인데 지금 어땠을 것 같아요? 일단 학교를 자체를 아예 다 못 가고 집안에만 갇혀 있고 슈퍼만 나갈 수 있고 병원도 쉽게 못 가고 예.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얘기 들어봐도 사실 아는 사람은 사망한 사례도 있고 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 좀 거기 심각한 교민 상황입니다. 중에도 이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꽤 그래요. 계시죠. 왜냐하면 이제 그 시스템이 다른데 차라리 우리나라 이 투명한 시스템이 훨씬 좋다 해서 역시 귀국을 결정하신 분들. 우리나라가 최고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그래요. 것 같습니다. 자, 예. 질문 좀. 3448번님이 외국에서 수돗물 여기에 바이러스 나왔다는 보도 이후에 왠지 기분 프랑스 때문인지 아니에요? 프랑스? 예. 네. 우리 수돗물에서도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아, 라고. 그냥 이건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소독물 안전하고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물을 통해서 전파된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수인성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목욕탕 물이나 네. 혹은 수영장 물을 통해서 전파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목욕탕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목욕탕 물을 통해서 전파되는 사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목욕탕에서도 밀접 접촉할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리고 목욕탕에서 또 의심해봐야 되는 게 매개물을 통한 감염이에요. 매개물? 목욕탕에서 같이 때?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헤어드라이어기 아. 그런 거 같이 쓰잖아요. 예. 저기 또 남탕에 가면 저 손톱깎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 것들 굉장히 같이 쓰는 것들이 많은데 아마 그런 같이 쓰는 용품들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전파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청취자분 질문 중에 프랑스 얘기하셨는데 프랑스 당국에서도 이 마시는 수도가 아니고 그 가로수에 물 주는 그런 수도가 음료가 아니고 음용수가 아니고. 음용수가 아니고 네. 거리 청소하거나 나무에 물 주는 그런 수도였다고. 네, 그래서 물을 했으니까. 통해서 전파되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어떤 약을 되게 극찬했는데 이거 효과가 없었다면서요? 이게 말라리아 치료제가 네. 코로나19에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설 때문에 쓰는 곳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 정보를 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거 기적적인 약이다. 그 렘베시드인가 그거요? 렘데르시. 아니요.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렘데스비르 아니고요. 네. 클로로킨. 네, 예. 클로로킨이라고 하는 말라리아 치료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일부에서 쓰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를 제대로 시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임상 시험을 해봤더니 오히려 효과가 있기는커녕 사망률을 더 높였다라는 근거가 나와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완전히 헛다리 짚었고 네. 이 클로로킨이나 그 클로로킨을 약간 개량한 그러니까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고 하는 말라리아 치료제는 코로나19 치료제로서는 별로 가능성이 없는 걸로 이제 많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 미국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뉴욕에서 고양이 2마리가 코로나19 감염됐다고 하던데 이거 애완동물이 감염되는 거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홍콩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네. 뉴욕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박쥐 그리고 천삼각 같은 포유류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지금 과학자들이 굉장히 높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과 동물을 동시에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뭐 개나 고양이 같은 포유류에게도 전파가 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두 가지 케이스에 여태까지는 일부러 과학자들이 감염을 시켜본 거예요. 네. 애완동물에 네, 개나 고양이한테 혹시 감염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혹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막 자신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지도 모르고 자기가 이제 같이 사는 네. 그 반려견이나 혹은 반려묘들에게 막 코 비비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있고 그렇게 전파된 바이러스가 개나 고양이를 감염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파된 바이러스가 개나 고양이 사이에서 전파가 될지 네. 그리고 또 그 개나 고양이에 혹시 전파된 감염된 바이러스가 다시 사람에게 전파를 시킬지는 네. 아직까지는 모르고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개나 고양이도 궁금해지는 게 인후통, 발열 이런 게 생길까요? 그거 조사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초점은 뭐냐면은 네. 이제 이렇게 개나 고양이한테 바이러스가 감염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니까 이제 앞뒤 안 가리고 어떤 분들이 있냐면 본인이 기르는 개나 고양이를 버리거나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거. 예. 네, 본인이 기르는 개나 고양이를 버리거나 혹은 심지어는 죽이는 사례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 감염인데 네.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한테 감염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감염된 바이러스가 개나 고양이를 통해서 다시? 개끼리 고양이끼리 전파가 네. 되거나 혹은 다시 인간에게 네.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 과학자들은 그 가능성을 굉장히 낮춰보고 있다는 희박하게 거죠. 보고 있다. 야, 그런데 그럼 여기서는 포인트는 있죠.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 본인의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격리해야 그러면은 되나? 조금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네, 이럴 때는 거리를 둬야 되지만은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개나 고양이가 옮길 수 있다라는 공포 때문에 본인이 정말 사랑하는 개나 고양이를 버리거나 유기해서는 안 된다. 혹은 뭐 죽이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가장 이제 유전자적으로 흡사한 바이러스가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였는데 네네. 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홍콩에 있는 고양이들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은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도 고양이를 통해서 뭐 바이러스가 전파가 된다거나 이런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었거든요. 사람한테 전파되거나. 사람한테.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거 아주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라디오 들으신 분들 되게 그러니까 많으실 또 이런 뉴스 보면서 막 깜짝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손톱깎이 있는 목욕탕 어딘가요? 무좀 옮긴다고 없앤 지가 언젠데. 없어져 이제? 저도 목욕탕 사우나 가본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아니, 저는 그 헤어 드라이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남탕에서 헤어 드라이기 같이 쓰니까. 같이 쓰거든요. 아. 정말 그래요. 제가 사우나 가본 게 한 3, 4년은 된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또 청취자 강목포시 양구씨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멘트 쏙쏙 박히네요. TBS가 필요로 하는 인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TBS 무슨 사장님이 사장님이야? 대표님 보내셨는 것 같아. 오늘 그러니까 뭐 척척 박사예요. 뭐든지 쫙쫙 나오니까 근데 저 이거 속이 궁금해요. 뻥뻥 뚫립니다. 네. 그 아까 전에 뭐라 해야 되지? 박쥐에서부터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박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요. 근데 또 도대체 어떤 네. 중간 숙주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파되었는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데 그냥 그 천상갑이라고 하는 그 네. 애완용으로도 키우고 뭐 일부 취향에 독특한 분들은 먹기도 하는 포유류가 희귀 포유류가 아닐까라고. 근데 네. 그것도 생각하는 거죠. 있잖아요. 어디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약간의 네. 움직임, 음모론? 음모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닌 네, 것 아닌 같다. 것 같습니다. 그 우한 네. 연구소가 실제로 이런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곳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곳에서 이런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그런 의혹을 그러니까 제기했었거든요.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은 어쨌든 간에 가장 두 강대국인데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봤잖아요. 그리고 중국 때문에 미국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그러니까 떠넘기려고 과학적 의학적으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요? 왜 전 세계 10,000명이 중국의 7,000조 규모로 코로나 배상 소송을 어쨌든 중국에서 시작됐으니까 근데 이렇게 제기하겠다. 하면은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2009년에 지금 전 세계 유행했고 지금도 계절 독감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H1N1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서 시작돼가지고 미국을 거쳐가지고 전 세계로 퍼졌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신종플루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손해배상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좀 제가 보기에 정치적인 움직임이지 별로 현실성이 현실성이 떨어진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와중에 또 WHO 사무총장 거브러여수스 그러니까 네. 이거 뭐 사퇴를 하라 이런 네. 얘기도 미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이분이 에티오피아 출신인데 네. 당시에 그 WHO 사무총장 선거를 할 때 중국이 좀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줬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미국에서 이 WHO까지 싸잡아가지고 중국이랑 함께 비난을 하려고 이분의 사퇴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굉장히 비상 상황이잖아요. 네. 비상 상황에서 어쨌든 리더를 교체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WHO 거브러 유수스 이분 전에가 김용 총재인가 뭐 우리나라 분이 했던 데는 어디예요? WHO 아니에요? WHO 아닙니다. 그건 아마 세계은행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세계은행? 네네. 예. 지금 문자로요. 지금 뉴스에 뉴욕 동물원에서 호랑이 사자 7마리 코로나 확진이래요. 아, 이거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뉴스보다 낫네요. 저희가 한 얘기가 또 바로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자, 슬슬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 같아요. 자, 이 기자 코로나19 마칠 시간입니다. 강영 기자 오늘 정말 잘 들었고요. 맨체스터에서 체류하던 최지연 아나운서가 본토 발음으로 이 노래 곡 소개 좀 해주세요. Queen, I want to break free. 뭔 뜻이에요, 근데? 부셔버릴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부신다고요? 부신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I want to break 맨체스터 갔다 온 거 맞아요? free. 뭐 아니에요? 브레이크 부시다. 부셔버리겠어. 휴식을 취하고 싶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자, 강영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